그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세요? 저 똑바로 잘 못 보시겠죠? 그런 줄 아니에요. 궁금하신 분들 많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이번 주제 이거로 좀 가보겠습니다. 박영선 의원 얼굴이 보이십니까? 여기도 나와 계십니다. 문재인 대표의 진실게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박영선 의원이 SNS를 통해서 2시 30분에 출연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여쭤볼 게 많아서 조금 1분 정도 일찍 모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종합편성 채널에는 올해 들어 처음 출연으로 알고 있는데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그동안에 자기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자기 성찰이요? 책을 쓰면서요. 네. 성찰이 좀 되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책을 쓰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자료도 많이 보게 되니까 반성도 많이 되고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 복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예. 복귀를 하면서 책을 자기 성찰하고 집필하셨는데 그럼 왜 이 타이밍에 책을 쓰셨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과연 참된 지도자가 있느냐라고 그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정치를 하면서 이 지도자의 중요성,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제가 겪었던 그 경랑의 10여 년 동안의 정치 그 시간 속에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떠한 점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썼습니다. 네. 정치 10년에 더해서 기자 생활 20년 경력의 그 노하우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자 생활 20년 동안에 보았던 제가 이제 특별히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분들이 공교롭게도 절반 이상이 대통령 후보가 되시거나 예. 아니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대통령이 되는 사람과 또 대통령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예. 것도 저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책은 알아서 다 잘 될 거라고 믿고요. 책 광고는 말고 저희가 그 책 내용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박영선이 만난 진짜 지도자는 과연 누군지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순서대로 쭉 보기 전에 저는 사실 이 책을 아직 시중에서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오늘 점심시간 때부터 그러니까 못 구해서 내용만 보고 서점에, 딱 봤을 때 네, 서점에. 전 이 키워드가 가장 궁금해서 진실게임이라는 키워드 한번 보시면 이분이 누군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같이 보시면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인데요. 뭐 여러 굵직한 인물들이 여기 쭉 있겠지만 앞으로 보일 네. 텐데 제가 딱 눈에 띄었던 그 책을 간략히 요점만 정리한 내용을 봤을 때 문재인 대표가 처음에는 이상돈 카드를 찬성했다라는 어구가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그 진실게임 도대체 뭡니까? 이 제목을 진실게임이라고 쓰셨는데요. 예. 사실 이 문재인 대표는 어찌 보면 정치인 중에 가장 진실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왜 그러면 진실게임이라고 자꾸 언론에서 이렇게 쓰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예.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네, 그러니까 그 침묵이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문재인 대표가 좀 마음이 여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 여림 속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배려 속에서 침묵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때로 그 원래 진위와 상관없이 그것이 좀 이제 왜곡해서 전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질문하셨던 이제 그 작년 여름에 이상돈 그 교수님 이제 영입 카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책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표가 처음에는 예.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사람인데 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문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안경환 교수께서 이 이상돈 교수를 추천을 하셨는데 네. 바로 그 자존심 상하는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이상돈 교수 영입하는 문제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처음에는 새누리당 꼬리표가 있어도 받아들이자고 문재인 대표도 얘기를 네,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역 확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그 입장에 대해서 계속 견지를 하셨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이상돈 카드가 언론에 이제 흘리게 돼서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것을 적극 방어하지 않으시고 그때 침묵하셨죠. 그랬기 때문에 언론들은 아마 이것을 진실 게임이라고 기사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말이죠. 성격 탓 아닐까요? 그러면 아까 성격을 말씀하죠. 가장 진실될 사람이다. 그 입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은 그러면 되물어보면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리더가 되면 안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성격상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는 신뢰와 원칙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로부터 과연 원칙을 지켰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반문이 생기는 것처럼 저는 그것이 리더로서의 어떤 무슨 필요 충분 조건이라기보다는요. 그 리더가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의 성격과 그 특징을 어떻게 장점으로 잘 살려나가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한다는 건 조금은 우유부단한 성격도 나중에 이 야당을 이끌어갈 때 문제는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박 의원님은 착하십니까? 안 착하십니까? 글쎄, 저가 그렇게 착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재인 대표보다는 좀 더 결단력이 있다고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시는군요. 어쨌든 그때 이 이상돈 카드가 무산되면서 상당히 박영선 당시 위원장이셨을 네. 때는 위기가 참 많았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지금 비노 쪽이 박주선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 얘기하는 친노 개파가 너무 우리를 못 살게 군다보다 그때가 솔직히 오히려 더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이고요. 또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던 시기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 그때 제가 좀 더 당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저의 진의가 무엇이고 또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리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파격적이긴 했지만 이상돈 위원장 카드도 꼭 예. 위원장이 아니고 뭐 부위원장으로 모실 수도 있었고요. 위원으로 모실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어떤 여유가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새정치민주연합이 변모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좀 더 보여줄 수 있었다 하는 아쉽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한 달 전에 저 의원님이 지도부에 안 계셨을 때도 이종걸 원내대표가 사무총장에 김동철 의원을 하자고 했을 때 네. 문재인 대표가 수긍을 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또 아니었다. 이런 네. 찬성 취지 얘기라 뒤집었다라는 이종걸 원내대표 얘기 있거든요. 그것과 지금 이상돈 카드 무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문재인 대표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아마 김동철 의원의 사무총장 카드를 반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 추측에는요. 예. 그렇다고 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도 않으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옆에 서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문재인 대표의 의중을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얘기해서 예스와 노라고 그 대답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진심이 통하면 그 진심이 통하는 사람끼리는 진심을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왜곡하려고 생각하면서 계속 어떤 사안을 들여다보면 예. 또 그것이 또 계속 왜곡되는 이제 그런 것이 다 세상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사 얘기까지 나오셨는데. 네. 문재인 대표 얘기하면 또 관심을 끄는 대목이 뭐냐면 문재인 대표가 이쪽 가까운 여기서 단식 투쟁을 했었잖아요. 지금 방금 광화문 네, 광장에서. 그렇습니다. 예. 당시 지도부 입장에서 야당을 이끄는 박영선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됐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큰 부담이 됐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것은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8월 19일 날 제2차 협상안이 마련됐을 때 예.
상당수의 의원님들과 그 또 지지자들이 그 협상안을 그냥 밀고 가라. 그것은 밀고 가는 것이 옳다라고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것을 끝까지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문재인 후보의 단식과 또 김영호 씨의 단식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의총장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밀고 갔을 경우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김영호 씨의 단식이 어떤 그 더 가슴 아픈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그것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포기를 했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참 아쉬워합니다. 네. 아쉽다. 문재인 대표가 결정적인 순간에 좀 침묵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도 결정적인 순간인데 결기 있게 단식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계획된 행보가 아니었냐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그때 바로 지근거리 있었을 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 단식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 해본 사람만이 그 상황을 아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 광화문 현장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을 하게 되면 그 유가족들을 참 떠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을 떼기가 쉽지 않다. 네, 저도 이제 그 같은 원내대표로서의 협상 당사자이긴 했지만 사실 유가족들을 만나면 그 유가족들의 그 애달픈 마음을 이것을 협상에 담아야 되는데 하는 그 번민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아직도 이제 이 세월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제가 오히려 2차 협상 그 8월 19일 2차 협상을 밀고 나갔더라면 예. 진상조사위원회가 작년 가을부터 움직였으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상돈 카드도 그렇고 세월호 이 파문 이후에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가서 결국 원내대표는 언제 사퇴하셨었죠? 10월 2일 날 사퇴했습니다. 10월 2일. 네. 지금 이 뉴스특급을 문재인 대표가 귀를 기울여서 박영선 의원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볼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 대표가 그때 잘 생각했다. 그만둬라라는 문자를 보냈다면서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아침에 예. 10월 2일 날 원내대표를 그만두기로 그날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한 맘먹으셨어요? 일주일 전 이제 그 날짜는 저때쯤 그만둬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 이제 세월호 그 특별법 협상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그만둬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제가 다른 분은 몰라도 문재인 대표에게는 전화를 드려서 사전에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잘 생각했다고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잘 생각했다. 네. 무슨 의미로 당시엔 받아들이셨어요? 그때는 뭐 제가 이미 그만두기로 결심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님이 당시 비대위원장이셨을 때 SNS를 통해서 흔들리는 배에 있는 것과 흔들리는 같다. 배에 의해서 활을 쏘는 심정이었다라고. 활을 쏘는 심정이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만뒀다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있을 때 좀 더 도와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뭐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하나의 당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커다란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뭐 그런 것들이 녹아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맺고 끊는 것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회와 자기 성찰 아쉬움을 느꼈지만 당시에 그래도 지금 하도 이 야당의 내홍, 특히 친노 개파라는 단어가 하도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요. 이런 단어를 접할 때마다 당시에도 그런 게 조금 덜했으면 내가 정말 야당을 잘 이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그런 많은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어떤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요, 누구나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저는 이제 원내대표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국민적 시각을 가져야 되는 굉장히 참 힘든 자리였습니다, 그때가. 그런데 우리 당의 그 많은 의원님들 중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어떤 그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에서 이것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제가 그런 의원님들과 좀 더 얘기를 많이 나눠서 좀 더 이렇게 잘 해볼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글쎄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지 모르는 개인의 잘못으로 계속 돌리시는 것 같은데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그 다 내 탓이요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훨씬 더 제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그래도 책에는 좀 뾰족하게 나왔어요.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화법 차이를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2012년 12월 5일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그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 당시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고 나서요. 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분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왜 안 만나냐, 왜 안 만나냐. 막 일거수일투족 그랬죠. 다 따라다니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대표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셨고요. 안철수 후보는 아마 그때 마음 정리가 좀 덜 되시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만두고 내가 이 마음을 네. 좀 덜 추스렸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상대 후보를 만나려면 좀 마음의 정리를 하시고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후보 측에 오늘 집으로 좀 방문하겠다. 이제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에 집에 안 계시고 여의도 부근에서 회의를 하고 계셨다고 해요. 아침에.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집에 없으니까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 집 앞에 가서 기다렸죠. 그러니까 마치 언론에서는 안철수 그 후보가 문재인 대표를 안 만나주는 것처럼 약간 문전박대했다는 식으로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것처럼 이제 보도가 된 거고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참 그게 좀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집 앞에까지 가서 기다렸는데 나를 안 만나줬다라는 그런 또 서운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화법이 좀 달라서 네. 말하는 방식이 달라서 오해를 빚는다, 네. 빚었다. 네. 근데 박 의원님 아까 진실은 통한다고 했으면 네. 당시에도 두 분이 화법이 달랐어도 진심과 진정성이 있었으면 좀 더 단일화 과정에서 매끄럽진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 보면 다음에 어떻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두 분이 바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도 만나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당시에도 네. 조금 화법이 달랐다. 그럼 두 분의 화법은 지금도 그때와 변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조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 두 분의 화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서로를 그 뭔가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서로의 마음은 다 있는데 오해를 낳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물론 뭐 김상원 혁신위원장이 있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 지금까지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와 분위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혁신위원회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그 열심히 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어떤 국민적 호응이 아직 덜하지 않나. 저는 그것이 언론에서도 좀 약간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얘기가 너무 시간 가는 줄 몰라서요. 저희 준비한 네. 굵직한 박영선 의원이 만난 진짜 지도자 5명을 준비했는데 아직 1번밖에 못 뜯었군요. 기대 반 우려 반 이건 누굴까요? 바로 한번 보시면 취임 1년하고도 이틀이 지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네. 오픈 프라이머리 이슈 선점을 좀 김무성 대표가 지금 한 느낌인데 원래 박영선 의원님도 예전에 좀 많이 제가 하셨었잖아요. 18대부터 그 법안을 냈었고요. 18대 국회 말에 정치개혁특위에서 사실은 여야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합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무산됐거든요. 아예 없던 일로. 그래서 저는 김무성 대표의 저 오픈 프라이머리 카드가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조금 우려되는 그런 안 될 것 상황입니다. 같습니까? 뚝심 있게 밀어붙이면은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과연 그 뚝심이 그 김무성 대표의 뚝심은 좀 약간 휘어진 뚝심처럼 보입니다. 요즘은. 어떤 면에서 휘어졌다고 보십니까? 뭐 하실 것처럼 얘기하고서 나중에 보면은 결과물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겠죠? 세월호 협상 때도 그랬습니다. 세월호 협상 때도 그 유가족들이 특검을 야당 추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에 김무성 대표가 그것을 하시겠다고 그랬었죠. 하시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청와대에서 아마 굉장히 혼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없던 일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오픈 프라이머리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세 번째 단어는 이 배신 트라우마, 이 단어는 사실 박영선 의원님이 지난주에 쭉 퍼뜨려서 모든 언론이 이 단어를 썼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네.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그 당시 화면도 그러니까 이제 94년이겠죠? 네. 유경수 여사 서거
주기를 맡고 당시 기자셨던 박영선 네. 의원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저 땐 젊으셨군요. 굉장히 오래된 화면이네요. 네. 저 때 저 분위기를 잠깐 하나만 핵심만 짚어보면 네. 지금 이제 대통령이 돼 청와대에서 만나셨잖아요. 대통령 박근혜와 당시 박근혜 씨를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 달라진 건 없으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다만 저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갖고 있는 이런 배신 트라우마가 국민들로부터 동정심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음이 짠했으니까요. 예.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배신 트라우마에서 한 단계 그 승화시켜서 그런 어떤 마음속의 분노를 용서와 화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쪽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이 배신 트라우마라는 말을 꺼내셨을 때가 공교롭게도 유승민 정국이 한창 최고점이어서 네. 그 자서전의 내용이 더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모시게 됐네요. 네. 그러셨군요. 네. 대통령 박근혜와 당시 94년 그러니까 부모님을 여의고 은둔생활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조금 이제는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좀 달라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외국의 지도자들도 보면은요, 제가 책을 쓰면서 쭉 보니까 만델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7년간을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분이 나와서 정말 화해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만델라 대통령 같은 그런 어떤 넓은 그 화해와 같은 마음을 좀 이제는 국민들한테 보여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쉴 새 없이 달려와서 시간이 2분 남았는데요. 인물이 네. 2명 남았군요. 동시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상상의 결실, 우량주냐 거품이냐 이 두 분. 상상의 결실은 글쎄요.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영선 원내대표 보셨을 때 우량주냐 거품이냐 이거 누군지 아시겠죠?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저 상상의 결실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앞으로 계획, 전망이 좀 미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유 전 원내대표가 어쨌든 여당에서 야당 인물로 조금 부각되는 경향이 있어서 중도 이 비노와 비박이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언론에서 계속 부추기는 것도 있고 네. 이런 유 전 원내대표 손 잡을 일이 과연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현재로서는 어떤 실체가 없습니다. 다만, 세상 일이라는 것은, 창조라는 것은 항상 상상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언론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유 전 원내대표의 이 사퇴를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1년 전에 제 모습이 좀 투영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솔직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대표가 끝에 참 의연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처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너무 세게 부딪힌 건 아니죠? 새누리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예. 정치인 유승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는 응당히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깐 전하는 말씀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